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죠.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순매수 속에서 2241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덩달아 웃음꽃을 피웠는데요. 1% 이상 올라서 635포인트로 나흘 만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이번 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보시면서 향후에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추천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고민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들이 나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90 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월요일이죠.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4월 3일에 추천해 주셨던 에코프로가 14% 넘는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4월 10일에 주셨던 YG 엔터테인먼트 무려 22% 넘는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계속해서 김지훈 차장님의 수익률 자랑해볼까요? 3월 27일에 주셨던 추천주 롯데 하이마트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11%의 상승을 기록 중에 있고요. 4월 17일에 추천해 주셨던 YG 엔터테인먼트가 10%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최재훈 연구원님,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지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JYP엔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번 좀 리뷰를 해드렸던 만큼 이번 주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다 좀 중장기적인 추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느긋한 흐름에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이제 실적 발표 후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최근 고가 흐름들 15,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조금 이따가도 준비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따 자세한 내용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들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한 그런 흐름들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조금 더 상향 조정하면서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훈 연구원님의 4월 3일에 추천주 에코프로는 오늘 관심 종목에도 있다고 하십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14%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이실 텐데요. 혹시 아직 못 사셨던 분들도 잠시 뒤에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훈 차장님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YG엔터 말씀드리겠습니다. YG엔터는 가장 포인트는 해외에서 열리는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매출이 지금 아이콘의 아레나 투어 및 대성의 돔 투어, 그다음에 빅뱅, 그리고 지드래곤도 역시 5월 달부터 9월까지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고요. 위너의 팬미팅이라든지 현재까지 지금 작년 146만 명을 넘어서는 175만 명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된다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어 좀 YG엔터도 추가 상승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기간의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월 17일에 주셨던 YG 엔터테인먼트 함께 사셨던 분들 1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이실 텐데요. 지속 홀딩 가능하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자, 장 개장을 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지난 특징주들 저희 좀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STX 엔진이 26%의 급등세를 기록했었죠.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기도 했고요. 한 주간 무려 46%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자, STX 엔진은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배드이십니다. 최재원 연구원님. 네, 좀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인 좀 전략을 좀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급등세를 좀 시작하면서 그 당시 7,000원대 주가가 지금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한 이번 주 정도에는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특히나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조금 매도를 했다가 다음 주에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이셨고요. STX 엔진부터 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네오위즈인데요. 16%나 급등이 나왔었고요. 신작 모바일 게임인 노블레스의 흥행에 힘입어서 올랐다라는 분석입니다. 증권사별로는 목표 주가 상향도 나오고 있던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네오위즈에 대한 의견은 굿이시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 여쭤볼게요. 최근 게임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웹툰 기반의 노블레스 IP가 지금 해외 그 구글 플레이에서 5위, 그다음에 iOS에서 6위 등 견조한 그 순위를 자랑하고 있어서 로열티랑 마케팅비를 고려해도 영업이익 약 20%대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인기 웹툰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충성도 높은 이용자층으로 장기 흥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하반기 블리스가 진출할 예정이 있어 네오이즈도 좀 중기적으로도 좀 모멘텀을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8%나 급등이 나왔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이 정도의 급등세는 정말 눈에 띄었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최재훈 연구원님. 네, 저는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계속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만큼 아모레 퍼시픽도 저가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좀 8%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대선이 이제 내일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향후 흐름들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좀 좋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드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이 된 만큼 현재 구간 저점에서 좀 싸게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5월 8일 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역사상 최고가 경신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뒤에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전문가들의 종목 공개가 될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예,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한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켠 채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한 3.5% 정도 급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도 2% 이상 하락이 나왔었죠. 특징적이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의 1등 공신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소폭 밀리고 있는데 아마도 9거래일 만에 소폭 밀리는 현상인 것 같고요. 지금 227만 3천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0.36%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밖에 한국전력이나 삼성물산, 신한지주, 현대모비스는 강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입니다. 1%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KB금융 지금 장 시작한 지 1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2% 가까운 지금 수익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19% 오른 2244선에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는 0.58% 상승한 638선에서 출발이 됐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1위부터 한 1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대장주 셀트리온이 2% 급등하면서 92,0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 CJ ENM, 또 로엔까지도 강보합권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2% 가까이 오르면서 48만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컴투스 오늘 흐름 좋습니다. 1.28%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셔서 지금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총 10가지 종목을 공개하게 될 텐데요. 나와 성향이 비슷한 전문가, 또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전문가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투자의 팁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첫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를 좀 끌고 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거의 한 4달 정도, 올해 1월 달부터 좀 지속됐었던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데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 주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큰 자리에 위치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매수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특히 반도체, D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이 좀 하락했다는 부분이 나타났지만, 최근 다시 한번 그 반도체 가격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들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은 이제는 5만원대가 아니라 6만원, 7만원까지 충분히 이제 도전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코스피 증시 자체가 이제는 저는 대대 상승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2,300이 아니라 2,500, 정말 길게 봤을 때 3,000까지도 보는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부분들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부분에 대해 들어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중장기 관점에서 한 55,000원 선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민엔지입니다.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가상계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세틀뱅크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입자 수가 30만 명을 돌파하면서 최근 초반 흥행몰이를 굉장히 강하게 이끌고 있는데, 유고 같은 경우에 카카오뱅크도 이제 출범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 생각해 본다면은 현재 구간도 크게 비싼 구간 아니다. 주가 자체가 지난 2월, 3월 달 같은 경우에 16,000원에서 현재 2만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향후 주가 흐름들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는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2만원대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도 국내 가상계좌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장에서 90% 정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K뱅크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그런 흥행과 더불어서 충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0월 달에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 이런 실적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 그리고 특히나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엔지를 제가 몇 번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가를 조금 높이면서 목표가 3만원까지 좀 잡아드리고요. 매수가 현재가 접근 가능하고 손절가 18,000원 조금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JYP엔터입니다. JYP엔터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좀 크게 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흐름들도 아직까지 고가 부근에서 크게 눌리는 모습들 없이 좀 견조한 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최근 국내 증시 흐름들이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JYP엔터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 중에서도 굉장히 영업이익 부분들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재작년보다 작년 영업이익이 200% 넘게 증가했다는 점, 올해도 그런 성장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JYP엔터 당분간은 이런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고점 라인이었던 6,700원대를 좀 빠르게 돌파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기관 수급들, 특히나 외국인 수급들이 한 달 정도 가량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엔터주 하실 거면은 JYP엔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아까 이렌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보유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코스피 편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카카오뱅크 등 다수의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흐름들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9만 원대를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 자체가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흐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흐름들이 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그런 주요 수급원들이 이제 기간이라는 점에서 기간 수급들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은 주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6월에 출범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다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기대 심리들 주가에 조금 더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이제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9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에 K뱅크보다는 카카오뱅크 쪽이 조금 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다각화에 대한 사업 다각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올해는 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6만 원대부터 현재 9만 원대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멀리 봤을 때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 대장주로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네오즈입니다. 네오즈는 아까 드렸다시피 노블레스라는 게임의 흥행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게임비를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업종 굉장히 흐름들이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의 그런 흐름들이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이런 흥행 게임이 나와주면서 충분히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신작 모바일 게임이 흥행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이슈이기도 하고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바닥권을 지지부진했던 이유들,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블레스라든지 에서 같은 게임들을 많이 출시를 했었는데 그 당시 네오이즈 같은 경우가 그런 퍼블리싱 회사에서 게임 개발소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 게임들이 다 흥행이 실패하게 되면서 주가가 2만 원대부터 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바일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보다 고포류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큰 회사인데 최근 고포류 쪽에 대한 실적은 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대선 때문일까요? 고포류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본 자회사인 게임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네오이즈의 시총에 대비했을 때는 자회사 가치나 네오이즈에 대한 가치 부분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향후 노블레스에 대한 흥행들을 좀 이어간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바닥권에서 빠르게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2년 정도 가량의 주가 하락을 좀 맞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돌아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이 종목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최근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17,000원까지 좀 짧게 잡아드리면서 손절가 13,000원까지 이렇게 매수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훈 연구원께서는 국내 증시를 대세 상승장으로 보고 계시죠. 코스피가 2,300을 넘어서 2,500, 3,000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대세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공개하고 계신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샵 0082번으로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를 부과하시면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9265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13,000원에 25%를 들고 계시고요. 향후의 전망을 여쭤보셨습니다. 연구원님. 네, 일단 13,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최근 고점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눌린 만큼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주가 자체가 하단에 121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121선 부분들이 11,500원 선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 이 라인을 좀 지지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매수를 보유를 하시되 일단 전 기간 매도가 좀 많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기관들의 조금 매도가 좀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좀 추가 하락은 막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좀 짧게 지켜주시고요. 목표가 부분들은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13,700원대가 고가 부분인데 이 라인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빠르게 고가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13,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265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홀딩해라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자, 3849님께서는 한일사료를 지금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최재훈 연구원님. 네, 지금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난 4월 말에, 4월 28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당시에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그 이후에 상승을 좀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은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눌렸을 때 잡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매수를 하시게 되는 입장이시라면은 저는 2,450원 정도, 약 200일선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고가 부근들, 지난 2월달 그리고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고가 부근들이 3,000원대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는 사실 좀 지지부진한 흔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더 눌렸을 때 현재보다는 한 5일선, 최소 5일선, 한 2,550원 정도 조금 더 눌린다면은 2,450원까지 잡아보시면서 이 라인에서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시고 좀 중장기적인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1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역사상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2,249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형겸 주식팀장님 연결해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추천주를 듣기에 앞서서 지난 추천주 수익률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5가지 종목이 1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CJ가 매수가 대비해서 16%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3월 24일에 주셨던 CJ CGV는 13%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또 4월 3일에 주셨던 동국 SNC도 1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또 4월 12일에 주셨던 하나금융주주 역시 13%가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이 더 있네요. 4월 21일에 주셨던 덕산 하이메탈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1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리뷰해볼 만한 종목이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덕산 하이메탈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요 자회사인 덕산 네오룩스의 성장성,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분법으로만 지금 굉장히 큰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동사가 지금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솔더볼 제조 판매 역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요 자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동사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미가 된다면 한번 양호한 수익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신세계 INC라는 종목인데요. 신세계 INC 말 그대로 이제 신세계 그룹 안에 있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전반 IT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룹 성장이 좀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명 쓱페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신세계 관련 쓱페이를 사용을 이제 주로 하고 있죠. 신세계 그룹이 공격적인 투자로 계속해서 유통업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유통 채널을 개발을 하고 복합 쇼핑몰 등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 동력을 좀 찾고 있는 가운데, 이런 그룹 전체 그런 포지션이 커진다면 동사 역시 계속해서 좀 따라가는 그런 매출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출 증가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하반기에 좋지 않았던 그런 실적은 지금 신세계 TV 쇼핑의 지분법 손실, 이 부분은 4분기 이미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다시 좀 긍정적인 그런 순이익도 좀 기대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이제 중소형주와 이런 여러 가지 내수주가 상승할 때 동사 역시 주가가 22만 3천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거의 2년째 다 다루고 있죠. 또 2년간의 주가 하락, 그러니까 하락세가 지금 마이너스 65%나 지금 되고 있는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좀 상승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이평선, 일봉상 200일선 이평선이 지금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1차 상승으로 이평선을 다 지금 뚫은 상태에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얼마에 사보면 좋겠습니까?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매수가로는 76,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장 초반에
1% 넘게 하락이 나타나면서 76,000원을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13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도 이제 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지만 이 주식은 이미 한 4, 5개월을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면서 움직인다는 점, 최근에 고점 대비 하락폭도 60% 거의 절반 이상의 하락폭이 이미 나왔다는 점, 지금은 이제 장부가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의 종목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신세계 INC였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먼저 서울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핵심 포인트는 자동차용 조명입니다. 자동차용 글로벌 OEM 대상으로 헤드램프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LED 업체들의 가격 상승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판가 물량이 모두 증가해 고가 제품 사이클에서 특히 자동차의 그 실내 등 DRL, 헤드램프 등의 고가 제품군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공략이 주요해서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필라멘트 LED가 조명용 차별화 제품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장 가동에 따라 점진적으로 원가 구조가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근에 1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진칼입니다. 항공주는 한 개 정도는 꼭 연말까지 계속 좀 보유해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항공주 특히 한진칼 같은 경우는 핵심 포인트는 진에어 상장 가치입니다. 진에어의 상장은 약 8천억에서 1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그 진에어 상장 그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재평가 관련해서는 한진칼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한진해운 관련해서 부실을 다 털었고요. 그리고 비항공 사업 부분 호텔이라든지 여행 상품의 수익성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노선 대신에 호주 케언즈나 동남아 일본 쪽 노선의 수요의 성장세가 좋고요. 이는 동남아 관광객 무비자 체류 일부 허용 및 단체 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을 5월달로 앞당기는 등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돼서 예상 매출은 약 1조 2,500억 정도,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이 기대되고 영업이익은 1,400억대로 40% 이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상 매출 기준으로는 퍼 5배, PBR 0.9배 수준으로 여전히 싸다. 그리고 제주항공 코넥스를 거쳐서 상장된 제주항공과는 달리 거래소 상장 모멘텀으로 재평가받는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돼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좀 길게 잡아서 18,500원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다음은 PSK입니다. PSK는 반도체 포토 공정 이후에 그 포토리스트 잔여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잔여물 제거 장비입니다. 점유율 35%의 국내 1위 업체인데요. 경쟁사 램 리서치 대비 가격적인 면에서 우수하고, 또 경쟁사 메터슨 대비 성능 안정성이 우수해 삼성의 시안 공장 3D 랜드 설비 및 하이닉스의 2분기에 M14 3D 랜드 라인의 생산 확대가 예상되고,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 역시도 생산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모멘텀도 있는데, 중국 3D 랜드도 여전히 재개되고 있어 중국 쪽에는 그 인텔의 대련 팹과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팹의 확대가 드라이 클리닝 장비가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 2018년에는 칭화유니아 XMC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세미기어가 그 삼성전기의 팬아웃 레벨 패키지 그 공정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설비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이 꾸준히 3개월 동안 약 165만 주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7년 사상 최대 2천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어 PSK 역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외형 성장과 이익률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역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원료의약품 수출 확대와 기저효과 자체 개발 개량 신약 매출 확대가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B형 간염인 비리어드와 당뇨병 트라젠타가 주력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 의약품의 안정적인 성장과 일반 의약품 피콤씨의 매출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리스크는 유한 킴벌리 중국 수출 영향 장기화인데요. 이 부분은 상품 믹스 개선 비용 구조 안전화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고, 매도가는 27만 5천원, 손절가는 20만 5천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TV의 경쟁력은 동시 시청자 수 30만 명, 그리고 동시 채널 수 6,000개, 그리고 6,000개가 생성 가능한 시청자 약 700만의 충성도입니다. 아이템 매출이 꾸준하고 최근에 신규 광고 플랫폼 에드콘의 게임 광고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의 스타크래프트 리그와 MLB, KBO 야구 시즌 개막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약 2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모든 BJ에게 8,000K 풀 HD 서비스 무료 제공으로 회선 사용료 역시 증가세에 있습니다. 월 평균 시청자 수 700만 명의 청장년층 시청자들에게 영향력이 있어 광고업계에도 큰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빅데이터 기반 브랜드인 KT와 롯데칠성 등 콘텐츠 광고 증가가 되고 있고, 모바일 게임 업체 역시 최근에 광고 집행이 증가하고 있어 광고 기대감으로 지금 2017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퍼 12배 수준으로 아프리카 TV 역시 2019년까지 연평균 35% 이상의 성장이 기대돼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저평가되어 있는 고성장주를 매매하시는 김지훈 차장님의 5가지 종목을 공개해봤고요. 저희 샵 0082번으로 유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71님께서 동진세미캠 문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1,200원, 비중 15%십니다. 단기적인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하셨거든요.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동진세미캠 국내 유일의 반도체 포토 공정용 포토 소재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와 해외 BOE 등 다양한 고객사에 전반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세공정 진행 시 수요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감가상각비 정상화 또한 영업이익에 기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상 매출이 8,800억대, 영업이익 670억 원, 현재 주가 수준도 퍼 8배 수준을 여전히 싸서 1,200원에 매수하셨지만 추가적으로 20% 이상은 상승이 가능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 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진 세미캠 봐드렸고요. 종목 하나 더 볼게요. 3188님께서 홍성그룹을 문의하셨습니다. 매수가는 2,900원, 비중이 20%시고요. 이 종목도 함께 봐주세요, 차장님. 네, 홍성그룹 30년 동안 중국 아동문화 산업에 집중한 왕구 캐릭터 전문 기업인데요. 플라스틱 전동 왕구, 봉제 왕구, 애니메이션 등 국내 유일한 왕구 쪽으로 유일하게 상장된 국내 중국 왕구 업체입니다.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제 매출 쪽으로 작년 대비 한 20% 이상 좀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목표가는 한 4,200원 정도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고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의 약 15% 이상 현금 배당 계획도 있어서 배당 메리트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데요. 조금 더 홀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화상으로 만나볼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종목 수익률 점검 좀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추천주였죠. 기가레인이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11%, 14%네요. 14%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기가레인은 4월 11일 날 제가 소개시켜드렸고요. 기가레인에 대해서 5G용에 대한 어떤 OLED, 5G와 OLED 검사 장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가레인 다른 기타 여타 비용이 주가에 대비해서 저평가됐다고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기가레인은 OLED 검사 장비 쪽으로 해서 특화돼서 올라갈 공산이 크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5일째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에 좀 눌림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눌림이 한 음봉이 한 3개 정도 나와서 또 마무리가 되면 제재 상승을 주기 때문에 3번, 4번, 5번째 나올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고요. 만약에 이 가격에서 5% 넘어가는 가격대, 지금 여기 보면 6,400원에서 6,500원대 매물대가 가장 크거든요. 그때는 한번 한 50% 챙겨놨다가 눌림이 또 크게 좀 발생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재차 진입하는 거로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유가 좀 유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적인 투자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가레인 사신 분들 6,400원 선에서는 50%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지속홀딩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기존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최근에 코스닥이 또 한 일주일간 쉬었죠. 거래소 대형주 가기 전에 가는 것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또 중소형주를 보여야 될 시점이라서 이렌텍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렌텍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인공지능 빅스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서비스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자로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렌텍이 갖고 있는 증강현실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자율주행차 접목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는 이렌텍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사업에 이미 진출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큰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메모하셨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인공지능 빅스비가 구글의 어시스턴트와 서비스를 연계해 가면서 인공지능 빅스비를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렌텍이 갖고 있는 게 구글의 스마트 안경 개발사이거든요. 스마트 안경 개발이라는 얘기는 증강현실에 가능한 구글용 스마트 안경을 개발해서 납품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빅스비와 연동하기 가장 좋은 기업 이렌텍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증강현실과 자율주행에 대한 접목은 필연적이라는 그 기사의 규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에서 무선 통신사업과 연계돼서 사물 인터넷과 연결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유저를 끌어잡아당길 수 있는 요인이 뭐냐? 빅스비를 장착을 해서 증강현실형 스마트 안경과 자율주행차에 접목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렌텍이 갖고 있는 업황사진이 커질 것이다. 자, 오미자는 잡아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배터리 100만 개를 납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계획돼서 A씨예요. 요기에 대한 주가에 반응하지 않았고요. 베트남과 중국 해주에서 이미 해외 법인에서 매출이 지금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렌텍 실적 대비해서 70% 정도 저평가됐다라고 일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증강현실 관련해서 AR용 홀로그램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안경, 스마트 안경을 지금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렌텍과 협업 가능성 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저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빅스비와 결합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 이렌텍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차량 간 무선통신 기술, vehicle to vehicle에서 V2V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빅스비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게 자율주행차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렌텍은 이미 차량 간 무선 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 일반 차량에 적용하려고 해서 지금 국내와 해외 글로벌사하고 협업돼서 개발해서 지금 제품화됐습니다. 따라서 삼성과 제품화될 수 있는 단계가 가장 큰 기업 이렌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직 주가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에서 또 이미 진출한 바가 있는데 원더폴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이 기업에 진출했습니다. 이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삼성전자가 빅스비를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 가전제품에서 사물 인터넷, IoT를 다 연결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렌텍에서 지금 인공지능 빅스비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는 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기업, 이렌텍 연결할 수 있죠. 삼성은 가장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이죠. 자, 1번 차트 한번 보실래요? 1번 차트 좀 올려주십시오. 이렌텍을 보게 되면, 이렌텍 최근에, 주가를 보면, 최근 2주 동안 음봉이 2, 4, 6, 8, 7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봉이 3개 나오고 오늘 양봉이 3일째 이제 이렇게 조금 돌려놓고 있습니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러놓았던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봉 차트 한번 찍어보실래요? 1봉 차트입니다. 1월 24일자에 차트를 한번 커서를 좀 갖다 놓으십시오. 1월 24일자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그 차트의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1월 24일 날 110만 주가 6,200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트에 커서를 좀 갖다 놓으실래요? 며칠자면, 지금 보면은 3월 17일자에 61만 주 정도 거래됐나요? 예, 3월 17일자요. 그때도 보면 6,2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양봉 캐들이 났습니다.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4개월, 5개월 전에 거래됐던 거래량을 잡아먹기 위해서 거래량 돌출하면서 윗골이 달린 음봉과 양봉의 캔들을 조합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가장 개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거래 가격대, 다시 말해서 음봉이 5개, 7개 정도 난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의
그 시그널은 지금 방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2분기와 3분기에서 가장 시너지 효과 클 기업 이렌텍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현재가부터 진행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그 2분기에 최선호주로 이렌텍을 실적 적정가 기업으로 해서 11,000원을 제시해드린 이유가 여기 있고요. 손절가는 5,7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손절가 5,700원까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보게 되면 매물을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들이 단기로 매매하지 마시고 거래량이 120만 주 날 때까지 보유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4월 18일에 주셨던 이렌텍을 다시 한번 추천주로 주신 거고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할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콜마입니다. 화증법종 제가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 방송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7만원대, 6만원대부터 해가지고 현재 85,000원대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사실 저는 한국콜마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브랜드로서 제 브랜드로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아니라 OEM 업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줄어드는 부담들이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최근 흐름들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장주들이 먼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특히 사드에 대한 보복에 대한 우려감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콜마에 대해서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접근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 법인에 대한 매출 둔화 부분들 지금 주가 이미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제 사드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도 좀 충분히 좀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겠는데, 최근에 기관 수급들, 외국인 수급들 둘 다 돌아주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중국 쪽에 대한 그런 매출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 쪽에 대한 법인을 인수하면서 매출 다각화를 했다는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화장품 업종에서는 탑픽은 아직까지도 저는 한국콜마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화장품주들 대비했을 때 주가 아직까지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 저가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콜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터리, 2차 전지를 좀 생산한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양극 활물질 기술에 대해서 전체 시장 점유율이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기술 장벽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타 업체들의 진입이 좀 힘들다는 점에서 매출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지금 단기적인 좀 눌림목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일단 기관 수급들, 외국인 수급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상승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2차 전지 업종들, 전기차 배터리 업종들이 굉장히 상승 흐름들이 이어가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저는 크게 눌릴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15,000원 정도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원래 그 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15,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었는데, 이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만원 정도로 보시고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매수를 해보시고, 손절가 부분들은 13,500원 정도, 한 21선 좀 짧게 잡으실 거면 21선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눌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기관 수급들, 외국인 수급들 지속이 되는 한에서는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에코프로 접근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최근에 굉장히 흐름들이 좋죠.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거의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좀 견조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그 갤럭시 노트 7의 실패 이후에 주가가 바닥권을 친 이후에 거의 지금 주가 바닥권에서 2배 가까이 올라왔죠. 근데 이런 흐름들은 갤럭시 S8에 대한 흥행 기대감들도 충분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쪽에 대한 카메라 모듈, 특히 듀얼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들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사업 부분들도 한 4년 전에 이제 2014년도쯤에 진출했었는데, 그 당시보다 사실 최근 매출액 부분들이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삼성전기, 최근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권과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기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되고요. 일단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스마트폰 업체들이
최근에 뭐 스펙 경쟁 쪽으로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듀얼 카메라를 대부분 탑재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주 판매 모델인 듀얼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2분기, 3분기 이후에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삼성전기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NH투자증권입니다. 지금 증권주들에 대해서는 코스피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이 종목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한 2년 정도 바닥을 자리 잡았던 이유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브로커리지 수입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 코스피가 이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권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NH투자증권이 그중에서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들, 외국인 수급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일단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해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의 증가세는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초대형 IB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출범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흥국 FMB입니다. 흥국 FMB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 좀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모가 대비했을 때 현재 이 공모가 2만 원대부터 거의 한 40% 정도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낙폭과대 종목들에서 반등이 크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흥국 FMB도 지금 바닥권 10,000원대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보시고 이 종목은 한 15,000원 선까지 목표가 좀 제시해드리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슈팅을 노리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낙폭 과대 종목을 잡으시는 최재훈 연구원님의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다 들은 거고요. 이제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도 마저 보겠습니다. 예. 먼저 롯데하이마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소비심리 회복으로 지금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가전 판매가 증가되고 있고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건조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의 매출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건조기와 스타일러는 객단가가 높아서 마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몰, 제휴몰, 옴니채널을 활용해 온라인 쪽에서 고성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증가로 교체 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갤럭시 S8 쪽에 의한 모바일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어 외국인 투신 연기금이 고른 매수 추세로 롯데하이마트는 지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T팜입니다. ST팜은 동아 소시오 그룹 내 가장 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하고 강정 회장 지분율 48% 배당 확대가 기대되는 동아 소시오 그룹 내 가장 핵심 자회사입니다. 골수 섬유증과 골수 이용성 증후군 임상 이상 결과로 이메탈 스타트 등 올리고 핵산 치료제 API 실적이 매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인 항혈전 치료제와 대장암 치료제가 전임상 결과 발표가 예상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19배 대비 12배 수준을 여전히 싸다. 그리고 연간 캐펙스 200억 내에 올해부터 매년 600억 이상의 잉여 현금 흐름으로 M&A 투자 재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기간 누적이 50만 주 가까운 순매수로 ST팜 역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고 목표가는 6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42,350원 잡아야 되는데 4만원을 좀 더 길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온미디어입니다. 셋톱박스 전문업체 해외 매출 비중이 80% 이상 되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지금 글로벌 AI 비서 스피커 시장 규모 2020년 약 21억 달러까지 연평균 40% 넘게 성장 중입니다. 가온미디어의 키포인트는 신제품 KT한 기가진이 판매가 약 올해 50만 대로 약 1,000억 원대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LG U+양 신규 셋톱박스 공급도 증가되고 있고 멕시코와 남아공쪽 신흥시장 매출 역시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매출은 5,400억대, 영업이익 300억대 수준으로 퍼 7배 수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으며 그리고 기관계 중에 국가지방과 연기금 금융투자 투신 골고루 순매수로 가온미디어 역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매도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은 높은 마진의 자체 사업에 따른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 약 총 26,000세대의 주택 공급으로 자체 사업과 일반 도급 모두 올해 약 2배 이상 최대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원대 프로젝트가 있는데 2017년 통영 LNG 복합발전소와 평택 충북 오송 고속철도,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도 모두 1조 원대로 이 실적을 감안했을 때 현 주가는 2017년 매출 기준으로
PBR 1배 수준의 최하단입니다. 그리고 SOC 사업 출자 1,600억 확대로 종합 디벨로퍼, 그러니까 국내 그냥 일반 주택사에서 종합 디벨로퍼로 전환이 기대되고 있어 구조적인 성장 예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지분율 65%의 SK 트리캠과 그리고 지분율 50% SK 쇼아덴코 그리고 SK 에어가스 등 자회사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은 IT 반도체 분야로 확대되고 3D 낸드 수요 증가, 메모리 업체의 대규모 투자 수요로 산불화 텅스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란계는 기존 특수가스와 조인트 벤처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실적 증가세, 그리고 NF3 세계 1위의 생산 캐파가 2018년까지 2,500톤 증설 등 총 11,600톤의 생산 확보로 3D, OLED, 대면제, LCD 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10나노 디램 생산 프리커서가 2분기에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미세화 및 건식 식각 부각으로 식각가스 진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30%대도 SK 머티리얼즈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개해 주신 김지훈 차장님의 5가지 종목은 지난번 시간과 변함이 없었는데요. 함께 매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손절가, 목표가까지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바로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수가 얼마나 더 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대선을 하루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이 좋습니다. 오늘 시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지수에 큰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와 나머지 전기전자 대형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정 받아도 큰 무리가 없이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증권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더군요. 지난주, 그러니까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말한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실제적인 지수가 1880이라고 발표했어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 10포인트 더 갔으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제외하면 한 1900 되겠죠. 제가 항상 하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인 지수는 분명히 좋은데 아마 실속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생을 한다거나 지수 관련된 상품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지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제는 그냥 종목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조정을 받고 가든 조금 더 가든 제가 볼 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가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현재 자사주 매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후발 매수가 78만 주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문제가 좀 완화가 되니까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 여타 대형주도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코스피는 그럴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640선 돌파하느냐 마느냐인데 제가 볼 땐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점도 돌파 못했고요. 올해 고점이 645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 2016년 고점이 710, 그리고 2015년 고점이 788이에요.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하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웬만하면 코스닥에 집중을 하자,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이제는 지수는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추가 상승한다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종목에서 분명히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케어가 통과하는 바람에 오늘 의약품이 좋은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홀딩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에 주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우영 대표의 시장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한 지금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자라고 조언을 하고 계신데요. 코스닥은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 코스닥 쪽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업종도 함께 짚어주셨네요. 의약품 쪽이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종목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팁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우량주는 먼저 LG전자와 CJ 말씀드리겠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가 생겼죠. 펜테 인수설이 또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추가적인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유자는 매도하신 다음에 조정 시 단기 매수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하시고 단기 재매수가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어떤 그 호재성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가 좋아서 좀 덩달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겠고요. CJ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렇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유자는 매도 후에 역시 조정 시 단기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21선이 이탈되면 그 아래에서 전업들만 단기 매수해주세요. CJ 같은 종목은 원래 직장인용인데 왜 제가 전업이라고 그랬냐면 현재는 탄력이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급등락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그렇다 볼 수 있겠고요. CJ 같은 경우 참고로 적정 주가가 물론 제 기준입니다. 72만 3,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 개별주 말씀드릴게요. 개별주는 이제 파라텍이 있고요. 이제 KM인데,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전후에서 전업 단타만 해주세요. 네, 단기도 아니고 단타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KM 말씀드리겠습니다. KM은 이게 크게 보면 이게 미세먼지 테마죠. 그래서 보유자는 좀 더 홀딩해 주시고, 미보유자는 121선 이하에서 단기 매수 해주자.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테마주죠. 두 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위닉스, 하나는 ELK입니다. 제가 4월 내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저녁 방송에서 제가 했던 말이 미세먼지는 단발성 테마가 아니다. 이건 10년 이상 갈 수 있는 테마다. 그리고 테마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 테마가 미세먼지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위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테마인데 간단합니다. 보유자 더 홀딩해 주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의 단기 매수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러면 저는 지금 미세먼지 테마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른 종목 중에서 잡으시면 되겠는데요. 저녁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리스트 다 보여드렸으니까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종목이 뭔지 알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각자 HTS 키셔서 거기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ELK 말씀드리겠습니다. ELK는 오늘 좀 급등해 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권리락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초보자들은 권리락 개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권리락으로 해서 이제 급등한 거기 때문에 접근을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에 대한 종목 접근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20만 원 초반인 CJ의 적정 주가가 70만 원대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보다 자세한 시황, 종목에 대한 분석 듣고 싶으시죠? 오후 6시 반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는 2251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중 이 가격대라면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될 텐데요. 내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저희는 오전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